시카고의 이민자 위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시카고시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이주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3명의 시카고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이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아닌 편가르기와 흠집내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에서 경찰이 과속 및 기타 교통 위반으로 운전자를 체포하는 빈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내에서 한때 크게 줄었던 매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70여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돼 매독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대형 물류업체 UPS가 업황 둔화 속에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관리직 등 직원 12,000명가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아동 성착취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AI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 심리 전문가 최규만 박사를 만나 각종 부정적 심리 증상에 대한 해결법 및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에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병원균인 살모넬라, TB균과 소화기 및 요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세균들을 죽이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이민자 위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시카고시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이주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입니다. 정부기관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국경에서 시카고로 오는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지난 2022년 텍사스에서 시카고로 버스나 비행기로 수송된 이민자의 수가 무려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ABC7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중 이주, 오고 가는 현상은 이미 일리노이주를 깜짝 놀라게 할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자원과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일리노이를 떠나 다른 주로 이동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해 기록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일리노이주 복지부에 따르면 버스, 비행기, 기차로 떠나는 사람들을 포함해 시카고 지역의 이민자 이주 비용은 총 77만 5천 달러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와 같은 추가 여행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시카고에서 이주하는 이민자들에게 지출된 납세자의 돈은 거의 85만 달러에 이릅니다. 주 관리들은 현재 4,327명의 이민자들이 일리노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시카고로 보내진 이민자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를 떠나는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과 플로리다, 조지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는 다시 텍사스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3명의 시카고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모두 멕시코 국적의 사람들로 51세 파콘도 도나토 메네나스 가르시아와 42세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오테로 로사스, 19세 케네스 자네로 올로레 로드리게스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쿠카우니 셰리프 톰 다하트는 이들 모두 취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한 대다수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발행된 신분증인 것처럼 속여 한 장당 150달러를 받고 판 혐의와 위조 신분증 허가증을 제조 복제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지난 수요일 사우스 햄린 애비뉴 2700블럭에 있는 3명의 용의자 거주지에 수색영장을 집행해 해당 장소에서 사회보장카드와 영주권, 또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위조 신분증 481장과 7,200달러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가루 약 40g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번 잠복작전은 지난 9개월 동안 시카고 도심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소매점 절도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됐습니다. 합법적 신분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다운타운의 특정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했다는 건데요. 3명의 용의자는 지난 26일 금요일 법원 출석 이후 전자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이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아닌 편가르기와 흠집내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선관위는 반 트럼프 진영과 반 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해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날 표결로 공식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들은 법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특정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8월에 개최될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는데요. 아울러 이를 위한 지역 홍보대사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대사들은 오는 8월에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또 행사 진행, 국제대회 리더십을 위한 지역 대표 역할 등을 맡게 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대사 신청은 2월 9일에 마감됩니다. 일리노이에서 경찰이 과속 및 기타 교통 위반으로 운전자를 체포하는 빈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주 하원 의원 저스틴 슬러터는 지난 월요일 일리노이주 차량법에 대한 몇 가지 변경을 요구하는 하원 법안 4603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법 집행관들이 여러 교통 위반에 대한 운전자를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해당 제한 속도보다 시속 26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면 B급 경범죄에 해당하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35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면 A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당국은 일리노이주에서 시속 25마일 이하의 과속을 하는 운전자의 차를 세우는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외에도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집행관이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번호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만료된 등록 스티커로 운전한 경우, 과도한 색조를 입힌 차량의 경우, 결함이 있는 거울을 부착한 차량, 또 범퍼에 결함이 있는 차량, 과도한 배기, 또 차량 램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경우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슬러터 의원은 일리노이주에서 지난해 발효된 현금 보석금 제도 종료를 담은 세이프티 액트의 주요 발의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한때 크게 줄었던 매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7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돼 매독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독 감염 건수는 2022년 기준 20만 7,255건으로 195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정치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는 17% 늘어난 수치이자 5년 전인 2018년 이래로는 약 80% 급증한 겁니다. 매독 감염 사례는 신생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구 집단과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도 3,700여 명에 달해 30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단계별로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단계인 1, 2기 매독 감염 건수가 10% 늘었고 이는 2018년에 비해 68% 불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매독은 1990년대에 거의 사라졌다가 이후 공중보건 예산 부족과 또 약물 사용의 증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더 힐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건 예산 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된 여파로 매독 등 다른 질병 대처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물류업체 UPS가 업황 둔화 속에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관리직 등 직원 12,000명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PS 임원진은 어제 전 세계 8만 5천 명 규모인 관리직 직원 등을 중심으로 감원을 단행할 방침이며 업황이 개선되더라도 해당 직무에 추가로 고용을 늘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UPS 전체 직원 49만 5천 명 가운데 대부분은 노조에 속한 물류 운송직인데 노조원들은 이번 해고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류회사인 UPS의 실적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죠. UPS 지난해 4분기 매출은 국내외 사업에서 모두 감소했고 지난해 UPS가 처리한 미국 내 택배는 전년 대비 7.4% 줄었습니다. UPS 측은 올해 감원으로 10억 달러의 경비 절감이 기대된다면서도 매출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UPS 주가는 8.19% 급락했습니다. UPS는 또 3, 4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5일씩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으며 2015년에 인수한 트럭 수송 중개 사업 코요테 로지스틱스가 매출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략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르켄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어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 2개에 힘입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울릉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 심리 전문가 최규만 박사가 어제 KBS 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부정적 심리 증상에 대한 해결법 및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또 2사람 중에 1사람은 앞으로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했다고 하죠.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대에 걸쳐 일제히 증가세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허리 세대라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 그 폭이 더 큽니다. 이 같은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단절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 무관심이 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30대, 40대들에 대해서 이민 1세들이 약간은 좀 뭔가 좀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영어도 이렇게 잘 안 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가기를 조금 좀 꺼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30, 40대들이 이민 1세들한테 가장 바라는 거가 공감하고 수용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딴 교회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1세들이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하이하기도 얘기하고 조금 더 교회에서 관심도 올라가고 교회에 좀 충성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젊은 세대로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최 교수는 반대로 젊은 세대에게는 갈등을 만들기 싫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조직에는 규칙과 이런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 무한정 자유를 주는 데는 없어요. 한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자유를 제한하고 이제 그럴 때 막 너무 그걸 반발하지 말고 또 이게 규칙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존중하면서 같이 어우러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더 중요한 건 공감해주고 감정도 알아주고 미국 문화는 상하적인 것보다 1대1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영어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하이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직분도 주고 책임감도 주고 몸 프로그램 맡겨보면은 너무 그렇게 잘할 거예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알파 세대라고 그 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이런 애들은 디지털 세대거든요. 이 장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어요. 좀 이렇게 20, 30대나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 문화가 서로 이렇게 통하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디지털이나 또 SNS 또 아니면은 또 스마트폰 같은 거 뭐 이걸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 책임도 주고 같이 상의도 하고 좀 팀워크를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 또 한편으로는 한인들이 형성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민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쉽게 목격되죠. 영어로 못하는 부모와 한국어로 못하는 자녀 간의 심각한 언어 소통의 문제와 또 문화적인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보다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면에서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이 방법에서 그 자녀들이 내 어떤 기대대로 안 될 때 그걸 지적하는 방법이 이렇게 비난 쪽으로 얘기하는 또 이렇게 멸시하거나 그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잘 그 전후 사정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이렇게 했지 독단적으로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 이렇게 좋은데 또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약간 이렇게 그 탐색적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시도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살아나고 또 자기 의견도 이렇게 반영돼서 어떤 해결책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천에 옮길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교수는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지난 40년 동안 부부와 자녀를 아우른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상담에 힘써왔으며 특별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치료사 양성은 물론 임상 심리 전문가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상담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224-766-10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3대1 비율로 주식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다음 달 22일 기준 주식 보유자는 다음 날인 23일 장 마감 이후 분할된 주식을 지급받게 되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분할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월마트는 이번 분할로 총 주식 수가 기존의 27억 주에서 약 81억 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자사 직원들이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입니다. 월마트는 앞서 29일 새 인센티브의 하나로 매장 관리자에 대한 주식 보상 제도를 발표한 바 있죠. 이에 따르면 미국 내 매장 관리자는 오는 4월부터 $20,000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받게 되며 가장 성공적인 관리자의 경우 총 보수가 $400,000를 넘게 된다는 겁니다. 월마트는 앞서 매장 관리자의 평균 급여를 $117,000에서 $128,000로 인상하고 매장 수익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너스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텔러 스위프트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CNN과 더 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 지지층인 마가를 중심으로 스위프트와 그녀의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에 관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미식 축구에서 켈시의 소속팀인 캔자스시티 칩스가 슈퍼볼에서 우승할 것이고 이때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스위프트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2018년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의 필 브래데슨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스위프트와 그의 남자친구에 관한 음모론은 보수 인사들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인기가 절정을 달리면서 그녀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오랜만에 햇살 가득한 오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45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34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겠지만 한낮 50도에 육박한 포근함은 계속됩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6도.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82%, 바람은 남서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